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갭투자 원정대의 아파트 투기 전략,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를 한번 보시면 이게 머니투데이 이제 기사인데 타이틀이 3억 아파트 3천만 원의 싹쓸이, 전국 집값 띄우는 갭투자 원정대, 이런 기사가 있었고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갭투자 원정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특히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충북 청주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달에 방사강 가속기 유치지역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2시간 30분을 앞두고 그 오창 일대 부동산마다 갭투자 원정대가 진을 치는 진풍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청주시랑 전남 나주랑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전남 나주 쪽도 이런 상황을 연출했고 청주시도 이런 상황을 연출하다가 청주 지역으로 최적 확정되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사강 사업지가 이제 충북 청주로 최종 선정된 게 2020년 5월 8일이에요.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갭투자 원정대가 이 방사강 사업지 선정 발표 이 시기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작년 여름쯤부터 규제 지역이나 풍선 효과가 있을 지역을 선정을 한 거죠. 정부에서 저평가 지역을 선정하다가 대전이랑 세종이랑 가까운 지역인데 인프라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많고 저평가되어 있는 청주 지역을 일단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제보다 빠른 이제 진짜 갭투자 꾼들이 급등전에 이제 8월, 9월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을 끼고 집을 이제 사기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목표 지역을 이제 청주로 선정을 하고 이 투자처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SNS, 오픈 카톡방에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1, 2주 사이에 이제 수십 명씩 와가지고 갭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 지역이 이렇게 이제 불이 붙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청주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방사강 사업지 최종 선정이라는 호재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지금 난 거죠. 갭투자 원정대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청주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합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들이죠. 내 집 마련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매매를 이제 망설이고 있던 분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갭투자 원정대의 이제 전략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감정원과 머니투데이 자료인데요. 그 청주시에 외지인들이 얼만큼 이제 아파트를 샀고 그 거래 비중이 얼마 정도 됐던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이 8월쯤에 보면 이제 14%였죠, 외지인이. 2019년 9월 달에 22.14%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 40.31%가 외지인 아파트를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꾸준하게 외지인 이제 유입량이 많아지다가 2020년 4월 달에는 또 40.32%로 비중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갭투자 원정대들이 와가지고 청주 아파트를 계속 매집을 했던 거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청주에 이제 하나 아파트의 그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이제 청원구 오창읍 강리에 있는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 건수, 또 실거래가 된 그 월별 최고 금액,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거래 건수인데요. 2019년 8월 6건이었죠. 9월 3건입니다. 10월 4건, 11월 10건, 12월에 14건이 늘어나죠. 그리고 2020년 1월, 2월 21건씩 급격하게 이제 거래 건수가 늘어납니다. 3월에는 13건, 4월에는 9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 원정대의 거래 건수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다가 5월 달에 방사관 가속기 사업지 선정이 발표되면서 기름을 부었죠. 갭투자 원정대는 전략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8건으로 실거래 건수가 확 늘었죠. 그럼 현재 6월 달에 8건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 실거래 건수의 최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실거래가 이제 최고가는 3억 3,9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 9월 달엔 2억 8,800만 원. 10월 달엔 3억 2,700만 원. 11월, 12월 계속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죠. 그다음 1월 달에 3억 5,300. 2월 달에 3억 3,300. 그다음 3월 달에 3억 8,300. 4월 달에 3억 3,900. 여기서부터 등락을 이제 거듭을 합니다. 이 최고가가 갭투자 원정대의 자기들 전략적으로 주고받는 가격일 확률도 커요. 한 번씩 기존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은 이 실거래가를 믿고 주시하고 본인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4월 달에 3억 3,900. 5월 달에 방사관 가속기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서 4억 5천으로 이제 확 뛰어 실거래가. 지금 6월 달에는 5억 4,200입니다. 실거래가 최고가. 앞으로 당분간 더 올릴 확률이 이제 크죠. 이거는 한신더휴 센트럴파크의 이제 구체적인 실거래 건수와 이제 실거래 최고 금액을 살펴본 건데, 청주의 대부분 흥덕구든지 아파트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지역이 청주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청주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광버스 타고 이제 미분양을 쓸어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주 이제 모충동이라는 데 있는 트일로체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이 조감도인데, 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총 1280세대가 분양이 됐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780가구가 이제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도금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갭투자 원정대들한테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관광버스 타고 일반인, 갭투자 원정대, 특히 또 법인 쪽, 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주워 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780여 가구 미분양이었던 아파트 트릴로체가 완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피가 3천에서 한 7천 가까이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갭투자 원정대가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든, 특히 법인이 이제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내고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다음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당 5천만 원, 6천만 원이 그냥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6천만 원이면 100채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억.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가 지금 충북 청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17일 새로운 또 규제책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찌라시로도 돌고 언론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인천, 대전, 청주 규제 묶기나 또 풍선 효과, 과열 진정. 결국 이제 규제 지역을 이제 확대를 하느니 여러 가지 예상 이제 규제책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찌라시로 지금 돌고 있어요. 정부에서 5월 17일 날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이 이제 확실해지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상 과열 현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새로운 규제책을 이제 내놓는다는 그런 입장이죠. 결국은 청주 상황도 봤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수요자. 충북 청주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대전, 세종, 주위 지역이 아무리 올라도 청주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움직이질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억, 2억이 지금 올라버렸어요. 실수요자들은 집 하나가 이제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할 때도 미리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살펴보다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면 1, 2억이 그냥 한 달, 두 달 사이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5월 17일 날 정부에서 규제책을 내놓겠지만 그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뻔한 거예요. 일단은 규제 지역을 이제 확대한다고 나오겠죠. 뭐 경기도 전체를 확대하든 뭐 인천, 대전, 청주, 안산, 군포 그동안 갭투자 원정대들이 휩쓸렸든지요. 뭐 군포도 그랬고 뭐 안산도 그랬고 하남도 그랬고 그 전에는 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이제 확대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그 대출을 막겠다. 뭐 기준을 뭐 얼마를 잡고 대출을 규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보다 이제 규제책으로 가장 센 게 거주 기간 의무화예요. 전매 제한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하면 거주는 안 해도 그 기간만 지나면 팔 수가 있는데 거주 기간을 의무화시키면 일단 본인이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거주를 해야만 그 아파트를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무거운 규제책인데 이 부분도 또 들어가겠죠.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 발표를 한 게요, 20번이 넘어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반복적. 정부는 매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바람은 정부에서 매번 규제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시장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이제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인 금리 상태이다 보니까 이 유동화된 현금이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 어디든 가야 돼요, 지금 어디든. 근데 막대한 자금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처는요, 현재 기업들이 살아야 돼요, 기업들이. 이 자금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공급이 1, 2년 사이에 바로 늘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1, 2년의 고비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몇십 번 규제책이 나와도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보다가 결국은 또 효과를 못 봐요. 이번 규제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